자, 이번 이야기 여러분들 시청자 양양이님께서 실제로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가 첫 번째는 인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가 칠보산이라는 어떤 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양양이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와, 네, 죄송합니다. 진짜죠? 네, 나 진짜 네. 팬이에요, 진짜로. 우리 말도 안 양양이님이 또 이렇게 네. 용기 내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네. 긴장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쵸? 네, 미치겠습니다, 지금 진짜. 그쵸. 근데 이 긴장될 게 없는 게 사실 그냥 네.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남자끼리 그냥 통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살짝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네. 해보자면, 혹시 네네. 좋아하시는 이성분이 네. 있으신가요? 그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여자친구 얘기라서. 여자친구 있어요? 네네네. 지금 그러면 사귀고 있습니다. 네. 저와의 인연은 안 되겠네요. 근데. 네. 예. 어쩔 수 없죠. 이러면서. 그치. 네. 잘생긴 분들은 네. 다 임자가 있어. 아닙니다. 잘생겼지 않고요. 네네. 다 임자가 있어요. 예. 네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양양이님께서 실제로 또 무서운 일들을 몇 번 겪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형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칠보산이라고 하는데, 칠보산이 네네. 어디 있는 산이에요? 수원 칠보산이 아니라 영덕에, 경북 영덕에 있는 칠보산이거든요. 수원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네. 네네네. 경북 영덕에 영덕 있는. 칠보산이에요. 네,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인형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칠보산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네. 해보고 싶습니다.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인형에 관한 얘기고요. 첫 번째 얘기가. 이것도 근데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예. 저희 사촌 누나가 실제로 겪은 얘기거든요. 제가 이 정보에 대한 거짓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검은 색깔 곰인형에 대한 얘기예요. 얘기를 시작을 하자면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네. 그때 얘기거든요. 그때 누나가 인형을 엄청 좋아했어요. 저도 자주 놀러 갔었고 지금도 굉장히 친한 사이라 가지고 저도 그 인형이 어떻게 생긴 인형인지 이제 기억할 정도로 누나가 좋아했던 인형이 있어요. 그게 검은 색깔 곰인형인데, 이게 원래라면은 하얀 색깔 곰인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되게 획기적으로 낸다고 그 인형을 뒤집으면 검은색 인형이 되는 그런 인형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누나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를 되게 아끼고 그랬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저한테는 이모죠. 이모가 인형 가지고 놀 나이는 지났다 하면서 인형을 다 버려라 라고 했는데, 이모가 굉장히 성격이 무서우세요. 되게 세시고. 예. 그래가지고 누나가 그 인형을 다 버렸대요. 그 곰인형만 남기고 다 버렸는데, 이제 하루는 학교에 갔다가 왔는데 이모한테 그 곰인형을 버리지 않은 사실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혼이 났대요. 왜 버리는데 안 버렸냐. 그래서 누나가 진짜 버리기 싫지만 인형을 원래 샀던 그 하얀 색깔 상태로 만들어서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리고 이렇게 올라왔대요, 밤에.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인형이 현관문 앞에 있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버렸을 당시에는 하얀색으로 버렸는데, 현관문에 있던 인형을 봤을 때는 그게 뒤집어져서 검은색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예. 근데 누나가 그때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어리기도 하니까 그 인형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았대요. 일단 무섭다기보다는 이제 사촌 형이 있었거든요. 그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내가 그 인형을 좋아하니까 다시 가져다 줬구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저한테 이모부죠. 이모부가 내가 좋아하는 걸 다 아니까 가져다 줬구나. 너무 고맙다 해서 그 인형을 다시 자기 방에 이렇게 넣어두고 학교를 이렇게 갔다가 집에 왔대요. 네. 인형은 당연히 그대로 방에 있었겠죠. 그리고 오자마자 누나가 그때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학원에 가서도 그 중학생들도 엄청 늦게 오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밤늦게 한 11시 그쯤에 집에 와서 바로 자기 오빠한테 이렇게 갔대요. 가서 곰인형 이거 다시 갖다 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이 뭔 소리냐고, 네 인형 다 버렸지 않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사촌 누나가 오빠가 한 게 아니구나
해서 아버지한테 갔대요. 네.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이거 인형 엄마 몰래 갖다 준 건 너무 고맙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네 인형 다 버렸잖아 라고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누나가 조금 이상함을 느꼈는데 뭐지? 이러고 그냥 넘겼대요. 왜냐면 자기 너무 좋아하는 인형이니까 뭐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넘겼는데 그게 또 이모한테 걸린 거죠. 누나가 고민형이 또 주워왔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엄청 혼을 내셨대요. 그래서 네 한 번만 더 인형 이 방에 보이면 진짜 집 쫓겨날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누나가 그냥 이거 버리긴 너무 아쉽고 이제 중학교에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여자의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버리긴 아까우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줘야겠다. 그 친구를 제가 돌비라고 해도 될까요? 이제 그 친구한테 줘야겠다 해서 알겠다 버릴게 하고 어머니한테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에 학교에 그 고민형을 가방에 넣고 들고 가서 그 돌비한테 줬대요. 그 고민형을. 야 이거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너 인형 좋아해? 물어보고 그 돌비가 마침 또 나 좋아한다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가져라. 이거 이렇게 뒤집으면 하얀색이고 이거 다시 뒤집으면 검은색이다 이러면서 하니까 친구가 너무 고맙다 하면서 가져갔대요. 예. 그리고 가져가서 친구 줬다. 너무 아쉽다 하고 또 그날도 어김없이 학원에 갔다가 11시에 이렇게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그 현관 앞에 인형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인형이 검은색으로 뒤집혀서 또 자기가 친구한테 줄 때는 하얀색으로 줬는데 근데 그때부터는 누나가 이상한 거죠. 친구한테 줬는데 얘가 지금 나랑 장난하나?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약간 돌비한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인형을 들고 들어가서 돌비한테 전화를 했대요. 돌비한테 전화를 딱 해서 야 너 내가 준 인형 왜 다시 우리 집 현관에 놔뒀냐?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누나가 얘기하기로는 말하는 순간에 또 이상함을 느꼈던 게 그 친구가 중학교에서 친해진 친구거든요. 예. 그럼 자기 집을 몰라요. 말하면서도 이상함을 느꼈는데 그 친구가 아닌데? 이러면서 너가 준 거 그대로 가방에 넣고 집에 들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누나가 네 지금 가방 뒤져봐라 했는데 알겠어 나 분명히 갖고 왔어 해서 가방 안을 봤는데 친구가 없네?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누나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장난을 치네. 그냥 믿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장난을 치고 있네 싶어가지고 내가 내일 이거 다시 줄 테니까 장난치지 마 하고 끊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죠. 그 다음날 가서 친구한테 주면서 너 진짜 장난치지 말고 가져가. 이거 내가 진짜 아끼는 인형이다. 그래서 친구가 알겠다 나 진짜 가져갈게 해서 친구가 가져갔대요. 진짜 확실하게 그때는 집까지 일부러 데려다 줬대요. 확실하게 갖고 들어가는 걸 보려고. 그러고 나서 저도 엄청 놀란 게 이제 그날 또 똑같이 학원 마치고 집에 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현관 앞에 인형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져갔네. 장난 안 치네 싶었대요. 그리고 나서 별일 없이 하루 자고 다음날에 학교 가려고 현관을 열었는데 그 인형이 검은색으로 앞에 또 있었던 거죠. 오. 예. 현관 앞에. 그래서 그때 누나가 화가 끝까지 난 거예요. 돌비한테 화가 끝까지 나서 학교 가는 길에 전화로 진짜 그냥 인형 안 줄게. 네 이렇게 장난칠 거면 안 줄게 했는데 친구고 또 역으로 화를 내는 거죠. 정확히 그 통화 내용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누나가. 예. 그래서 그 통화를 한 거를 제가 똑같이 재현을 해보자면 친구가 이러더래요. 야, 뭔 소리 하냐. 지금 내 침대 위에 인형이 여기서 말이 끊기더래요. 뭐야. 그러고 인형이 하더니 이러더래요. 예. 그 친구가. 그러면서 어디 갔지? 이러더래요. 나 침대 위에 진짜 놔뒀어 이러면서 침대에 놔두고 내가 방금도 봤어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고민형이 밤에는 그 집에 있었는데 아침에 잠깐 사이에 누나 집으로 이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둘 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나가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자기 그 고민형 가지고 학교 가겠다 해서 누나가 고민형을 가지고 학교 갔어요.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중학생이면 어리잖아요. 예. 근데도 이거 예사일 아니다.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나가 이모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엄마가 인형 버리라 해서 나 너무 버리기 싫어서 친구를 줬다. 근데 자꾸 고민형이 집 앞에 있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모가 표정이 좀 굳어지시더니 저희 외가댁이랑 친가댁이 다 불교예요, 종교가. 예. 근데 저희 사촌 누나는 외사촌 누나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외할머니한테 가자. 그 인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외할머니한테 갔대요. 근데 누나는 어리니까 외할머니한테 가면 뭐 해결이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갔대요, 인형을 가지고. 네. 근데 누나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이모가 엄청 심각하게 할머니랑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누나한테 그러더래요. 자기 아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한테 이거 인형을 가지고 가보자 라고 말이 나왔대요. 그래서 누나가 그 인형이랑 어머니랑 할머니랑 같이 절로 갔어요. 저도 많이 갔던 절이거든요. 절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스님한테 말씀 다 드리고 스님께서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영물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모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누나한테는 직접 말을 안 했대요, 스님이. 왜냐하면 누나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모가 말을 들었는데 이모한테 그러더래요. 이거 인형이 그 따님께서 혹시 굉장히 좀 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뭐 아니면은 사연이 있는 인형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이모가 저희 딸이 이거를 제일 아끼고 제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왔다 라고 얘기하니까 스님께서 그 인형에 지금 영혼이 깃든 것 같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나 봐요, 이모한테. 근데 이걸 없애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태워야 된다, 불로. 근데 저는 좀 의아하긴 한데 절에 가면은 소각장이 잘 없는데 그 절이 소각장이 있었대요, 이모 말로는. 네. 그래서 거기에 인형을 가지고 가서 태웠대요. 그 누나랑 같이 가서 그걸 좀 대충 설명을 좀 잘 해주고 어리니까 인형 좀 태워야 된대 이러면서 이제 인형을 태우는데 누나가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살면서 뭔가가 불에 탈 때 그렇게 까만 연기가 나오는 걸 못 봤대요. 자기가 인생에서 봤던 것 중에 탈 때 연기가 너무 까맸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인형 태우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 그거 인형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었길래 그런 현상들까지 발생을 할까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예.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듣는데.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형이 혼자 이동을 했다밖에 지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누가 갖다 놓거나. 네네. 근데 갖다 놓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 친구도 누나 집이 어딘지 모르고 아버지랑 형도 뭐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모나 스님도 그렇고 이제 다 인형이 스스로 움직였다라고 밖에 결론이 안 난 거죠, 그때는. 야, 근데 통화 내용 되게 무섭다. 아, 뭔 소리야, 여기 인형?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왜 거기 가 있냐는 그 거지. 정확히 그렇게 너무 무서워서 생생히 기억이 난대요. 그 친구의 떨리는 그 목소리까지. 친구도 너무 무서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잠깐만. 전화를. 근데 네. 지금 그 인형을 태우긴 태웠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인형과 똑같은 뭐 뒤집으면 검정색 되고 뭐 뒤집으면 다른 색깔 네네네. 되고 이런 인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있지 않을까? 그렇죠. 조심해야죠,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그 인형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인형에 영혼이 들어갔는데, 네. 그 영혼도 누나를 좀 좋아한 게 아닐까. 그래서 좀 헤어지기 싫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가 해봤어요, 그냥. 야,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뭐 네. 정확한 뭐 결말은 없겠지만 미스테리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러면 네. 지금 첫 번째 이야기 인형 이야기였고, 네. 이제 두 번째가 칠보산 이야기 어떤 걸까요? 네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돌비님 올라온 얘기 중에 그 멧돼지 사냥하러 갔다가 홀려셨다고 오. 하셨던 분 계셨잖아요. 예, 필통님 사연이죠. 네네. 근데 요거는 저희 여자친구 가족 전체가 그 산에서 홀린 얘기거든요. 예. 저는 이게 더 무섭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은 인형이 더 임팩트가 있었는지 그래 하는데 아무튼 영덕에 칠보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 여자친구 아버지께서 이제 여자친구 어릴 적부터 아버지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이랑 계모임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대요. 한 7명, 8명 정도 해서 결혼을 다 하니까 가족 단위로 계모임 하는 그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기서 시간 되는 대로 모여가지고 가는 그런 식이었는데 그날도 평일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다 되는 분들 1박 2일로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어차피 사업이니까 평일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동료분들이랑 시간 되는 분들이랑 같이 간 영덕의 칠보산에 펜션 이름은 제가 잘 몰라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아쉽지만. 근데 거기 펜션을 잡고 놀러 가기로 했대요. 계획을 했는데 그 아버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유일하게 결혼을 안 하셨대요, 그때. 그래서 여자친구 가족이 그 결혼 안 하신 분을 데리고 가신 거죠. 그래서 총 5명이 차에 타 있었대요. 이제 아버지랑 제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동생, 그리고 여자친구 어머님, 그리고 그 아저씨 한 분, 5명이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대요. 근데 제 여자친구 아버지가 그날 일이 하필 제일 늦게 끝나셨대요. 다른 친구분들보다. 그래서 제일 늦게 출발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분이 조수석에 앉으시고 여자친구가 운전석이랑 조수석 사이에 뻥 뚫려 있는 뒷좌석 알죠? 네. 거기에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제일 늦게 가는 바람에 산에 도착하는 시간이 4시에서 5시 사이였대요. 근데 산이면은 4시에서 5시면은 여름이어도 그쯤이면은 좀 어둡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해가 좀 있었대요. 길을 좀 잘 찾을 수 있는 그 정도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친구분들이 먼저 펜션에 도착을 했으니까 물어봤대요. 이거 내비 찍긴 찍었는데 이거 뭐 그대로 뭐 가면 되나? 뭘 물어봤는데 이제 그 앞에 표지판 있을 기라 하면서 그거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좀 이상한 거는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길대로 갔는데 입구에 표지판이 없더래요. 뭐 땡땡 펜션 500m 막 이런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쭉 뻗은 길이 있더래요. 근데 일로 가면 맞겠거니. 왜냐? 길이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로 가면 맞겠구나 하고 갔는데 4차선이었대요. 4차선. 이제 영덕 칠보산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4차선으로 도로가 돼 있어요. 근데 4차선인 도로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달리다가 그림 보시면은 아실 텐데 4차선이다 보니까 옆에 2차선이 또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그리지 않은 거고 지금 1번 길 보이시죠? 원래라면 1번 길로 가야 됐어요. 근데 분명히 그 가족들 5명 전부의 기억으로 따지면은 1번 길도 안 보이고 지금 그 다음에 2번 길이 보이죠? 예? 근데 2번 길도 없었대요. 분명히. 그냥 산이었대요. 산. 그리고 3번 길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긴가 보다. 왜냐면은 오른쪽으로 꺾는 길이 있을 거다. 들어와서 바로 꺾으면 된다. 그 바로 꺾으면 된다는 말이 이제 1번으로 바로 꺾으라는 소리거든요. 그 아버지 네. 친구분들께서는. 근데 이 1, 2번 길이 다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3번 길밖에 안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3번 길이 1번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3번 길로 들어갔어요. 3번 길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쭉 가는데 그 앞에 한 30분 갔나? 원래라면 펜션이 이미 나왔어야 됐어요. 이제 네. 30분 정도 갈 필요가 없이. 근데 가도 똑같은 길만 나오니까 아니 이게 왜 이러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가는 도중에 등산객 한 분이 계셨대요. 도로로 보통 등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등산객 한 분이 계시길래 그분의 걸음걸이 속도에 맞춰서 차를 아버지께서 느리게 운전하시면서 창문 내리고 혹시 길 좀 여쭐게요. 이거 땡땡 펜션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이 쳐다도 안 보고 아무런 말도 안 하더래요. 대답을. 뭐야. 예. 그냥 사람을 무시한다는 그 말이 맞을 정도로 쳐다도 안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한 3번 더 물어봤대요. 저기요 이러면서 혹시 땡땡 펜션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했는데 끝까지 대답도 안 하더래요. 네.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아버지가 창문 올리고 저 사람 싸우지 없네 이러면서 앞으로 가고 있었대요. 예. 근데 앞에 부부 등산객이 또 보이더래요. 차로 20분 정도 갔나? 근데 앞에 부부 등산객이 보이길래 아버지가 또 창문 내리고 저기 말 좀 여쭈겠습니다. 그 땡땡 펜션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 부부가 거기 이 길로 쭉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알려줬네. 그래서 아버지가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 뒤에 등산객 한 분 계셨는데 뭐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주더라고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이제 저분 귀가 안 들리신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랬구나 하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부부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갔대요 쭉.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3번 길로 들어가서 그냥 쭉 간 거죠. 그냥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쭉 가면 나오는 거죠. 그냥 어떻게 네. 보면. 근데 펜션이 나오려고 하면은 보통 길이 아무리 산이라 해도 포장도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부부가 알려준 길로 가는데 비포장 도로가 나오더래요. 갑자기. 예? 그래서 비포장 도로 원래 나오는 거 맞나 싶어서 친구분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딱 꺼냈는데 그때는 여자친구는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여자친구 어머니, 여자친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친구분 셋 다 전화가 안 터지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상한 길이잖아요. 전화가 안 터지는 곳에 지금 여기서 더 가면 펜션이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한 거죠. 왔던 길로 다시 가자. 우리가 잘못 들어왔나 보다. 예. 그래서 왔던 길로 다시 가는데 일단 여기서 또 이제 아버지 말로는 이상했던 게 등산객이 안 보이더래요. 세 분이. 예. 분명히 방금 한 10분 전까지 그 등산하고 계셨는데 왔던 길로 그대로 유턴해서 돌아가는데 등산객들이 안 보이더래요. 예. 뭐 딴 길로 샜나? 싶었대요. 그래서 그냥 그걸 생각하고 이제 그림 보시면은 3번 길로 쭉 나와서 쭉 가는데 2번 길이 보인 거죠. 그제서야. 오. 그래서 야 저기인가 보다. 우리 잘못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쭉 내려와서 1번 길 유턴하는 화살표 이렇게 해서 유턴을 해서 다시 쭉 올라가서 2번 길로 들어갔대요. 근데 그때까지도 1번 길이 안 보였대요, 진짜. 아. 전혀, 절대 없어. 그냥 그 산이었대요, 산. 그냥.
그래서 2번 길로 들어갔대요. 여기가 맞다.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2번 길이 1번 길이 된 거죠. 그때. 이제 가는 와중에 거기는 도로 자체도 좁았대요. 예. 근데 휴대폰도 터지고 하니까는 이 길이 맞나 보다 싶었는데 이제 산에 보면은 이렇게 개울 같은 게 있고 그 개울을 건너기 위한 작은 다리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다리가 난간이 없는 그런 다리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떨어지는 그런 다리였대요. 예. 근데 그 다리가 차 하나 지나갈 정도로 좁은 다리였는데 그 다리가 나온 것도 2번 길로 들어가고 나서 한 30분 갔나? 펜션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될 펜션 안 나오고 그 다리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다리가 나오고 그 다리 바로 건너에 어떤 허름한 집 한 채가 이렇게 있더래요. 예. 그래서 이거 안 나오니까 저 집에 사람 살겠구나. 저기 가서 사람 살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제 집이 적어도 한 몇십 년은 산 것 같은 집이었대요. 예. 그러면 당연히 펜션 길 알겠거니 싶어서 그 다리를 지나는데 그 다리가 차 하나 지나갈 정도로 좁았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차가 겨우겨우 이게 다리를 지나서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제 여자친구 시점입니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버지랑 그 친구분이 내리셨대요. 조수석에 타고 계셨던 그 친구분이 내리시더니 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한 5분? 3분 지났나? 아버지랑 그 친구분이 겁에 잔뜩 질린 얼굴로 막 뛰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차를 이렇게 타더래요. 그러면서 후진을 미친 듯이 하더래요. 그래서 여자친구 어머님이 막 왜 그러나 왜 하는데 자꾸 이따가 좀 이따가 이 얘기만 계속 하면서 후진만 미친 듯이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하는데 그 다리가 차 하나 지나갈 수 있는 다리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퀴가 빠진 거예요. 후진하다가. 근데 아버지랑 그 친구분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바로 내려가지고 그 차가 SUV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이 사람이 극한의 공포에 몰리면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분이서 SUV를 들었대요. 그 뒷바퀴를. 들고 다시 그거 제자리로 놔둔 다음에 다시 후진을 해서 빠져나갔대요. 예. 엄청 급하게 후진해서 빠져나가서 2번 길, 이 길 절대 아니다 해서 빠져나왔대요. 그냥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2번 길에서 다시 빠져나온 거죠. 예. 그리고 다시 왔던 길로 가보자 해서 내려갔대요. 이제 내려가면서 물어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예. 이건 아버지의 시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아버지가 저기요 이러면서 딱 들어가는데 네 뭐 이런 대답도 없이 막 달그락 소리가 나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는데 쪽집게를 이렇게 딱 하고 계셨던 분이시래요. 예. 근데 그 아버지랑 친구분한테 할머니 나오시자마자 나가 이랬더래요. 그냥 나가 이러면서 낫을 들고 엄청 쫓아냈대요. 마당 거의 바로 앞까지 빨리 나가 안 나가 뭐 해 이러면서 막 엄청 소리 지르시더래요. 예. 그 얘기를 이번 길에서 나와서 산길을 다시 왔던 길 내려가면서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다들 좀 겁에 질렸는데 그때 해가 다 졌어요. 어둑어둑해졌죠. 네. 밤이 되고 라이트 안 켜면은 도로가 안 보일 정도?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왔던 길로 데려와서 이제 전화가 터지니까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다른 삼촌분들한테 전화를 딱 했는데 이제 아니 이거 이상한데 이거 자꾸 길이 안 나온다. 뭐 전화가 안 터지는 길이 나오고 그런다 하는데 삼촌들이 반응들이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하니까 삼촌들이 하는 얘기가 길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야? 다른 길 없다고. 2번, 3번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없다고. 네, 그러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몰라요. 그냥 오. 길이 없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거 진짜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와중에 1번 길이 보인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이 길 뭐지? 5명 전체 다 그냥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이 길 원래 있었나? 싶었는데 분명히 없었대요. 자기들 기억으로는. 예. 그래서 1번 길이 맞나 싶어서 이제 1번 길로 들어간 거죠. 근데 1번 길로 들어가니까 거짓말처럼 표지판이 나온 거예요. 네. 땡땡 펜션 500m. 어찌어찌 이렇게 찾아갔대요. 그래서 펜션으로 찾아갔는데 그 펜션이 되게 오래된 펜션이었대요.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그런 펜션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펜션에 한 8시쯤 도착을 해서 술 한잔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일 있었다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얘기를 이렇게 딱 했대요. 그 펜션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집이 있고 참 이상하더라.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내가 여기서 몇십 년 펜션 운영하는데 그런 집 올라오는 길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랑 다 약간 얼이 나간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솔직히 반신반의였대요. 솔직히 말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동생이 어리니까 그 목공예 체험관이라고 그런 게 칠보산에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나무 솔방울 막 붙여서 만들고 그런 거 체험하러 갔대요. 지도로 찾아보고 갔는데 거기도 칠보산 그 펜션이랑 좀 가까운 거리였대요. 거기 주인분한테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아, 우리 어제 펜션 가는 길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깜짝 놀랐다 하는데 그 주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런 집 없습니다. 칠보산에. 뭐야, 예.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다 홀렸었구나라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 삼촌분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예. 근데 그리고 나서 뒤늦게 여자친구한테 아버지가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저도 이게 좀 소름이었던 게 그 등산객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귀가 안 들리셨던 그 등산객 분을 만나고 나서 차로 20분 정도 쭉 가서 부부 등산객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부 등산객이 저분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생각을 했을 때는 뒤늦게 생각이 난 거죠. 차로 20분 걸리는 거리면 걸어서는 한 4, 50분 거리인데 어떻게 지금 그 부부가 그 사람이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인지 어떻게 알고 그러네. 얘기를 했을까? 심지어 그 부부가 여기로 가면 돼요. 여기 쭉 가시면 됩니다. 해서 가라는 대로 갔는데 비포장 도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상한 길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길도 안 보였으니까 이제 산에서 홀렸는데 그분들이 귀신이지 않았나 라는 거였죠, 이제. 와, 네, 그런 그러네.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칠보산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진짜로 지금 이런 일이 겪으면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부터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우리 가족 다 봤잖아. 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냥 애초에 그 2번, 3번 길은 없는 길인데 지금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다 홀려서 그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이야. 네. 그래서 진짜 다행인 거는 그 귀신이 만약에 진짜 못된 귀신이었으면 진짜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다행이더라고요, 그냥. 이야. 아니,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정말 위급하거나 뭔가 좀 두려운 상황이나 안 좋은 그 상황 때는 뭔가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 막 아이가 깔려 있는데 엄마가 차 들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초능력이다. 그렇다고도 하는데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차를 그렇게 네네네, 그거, 예. 와. 제 여자친구도 그때 처음으로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힘을 낼 수가 있나? SUV를 두 분이서 그냥 들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상황이 급박했대요. 그냥 자꾸 물어봐도, 좀 이따가 계속 이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설명도 못 해줄 정도로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다. 우리 지금 다 홀렸다라는 거를 그때 아버지는 깨달으셨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분들 결국 만났잖아요. 펜션을 가가지고. 네네네.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는 안 그래서 다행이었지만 친구들이 야 그럼 같이 한번 차 타고 가보자. 그렇죠. 예. 근데 갔으면 1번 길밖에 없었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만약에 갔는데 그러니까 또 나왔어.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지. 예. 그때는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생겼겠죠. 네. 또 그렇죠. 제가 제보를 했겠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게 잘 됐어요.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네요, 양양님. 다행입니다. 제가 진짜 긴장 많이 했거든요. 잘하셨을까, 재미있을까 싶었는데. 근데 솔직히 양양이님 긴장이 조금 되다가도 어느 순간 싹 풀리죠, 솔직하게. 돌비님 너무 잘 들어주셔서 이게 리액션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 추임새가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진짜 너무. 네, 이제 양양이님께서 이야기를 잘 해주신 거고 저는 거기서 좀 더 잘 이끌어내려고 그냥 했던 것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덕분에 말 좀 잘했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용기를 주시는 또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양양이님.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돌비님. 아이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양양이님께서 좀 두 가지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바로 인형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산에서 홀린 얘기인데 너무나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소름이 쫙쫙 끼쳤네요. 상상을 잘 해보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산에서 길을 잃는다거나 혹은 홀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조심, 항상 또 조심. 네, 내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길 개척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